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주식스쿨 오현진입니다. 최근 이제 주식시장 매매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국장을 버리고 미국장으로 갔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주식 다 때려치고 이제 비트코인, 코인으로 갔다 이러신 분도 계신데요. 국장에도 분명히 기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골이 깊을수록 또 산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조정이 큰 만큼 상승은 또 크게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것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상승장을 잡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공부를 하셔야 상승장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강의, 그중에서도 심리 강의 위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주제는 주식의 기본이라고 잡았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기본을 아셔야 추후에 중급, 고급까지 넘어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심리, 뿌리가 되는 강의입니다. 어느 시장에서건 통용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끝까지 잘 보시고 또 반복해서 또 읽어보시면 충분히 도움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들어가 볼까요? 자, 성공적인 주식 매매란 뭘까요?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 뛰어드는 주식시장에서 성공적인 매매를 위해서는 뭐다? 나를 다스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뒤에도 반복적으로 나올 내용입니다. 결국은 나의 심리를 잘 다스려야 주식시장에 살아남아서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주변 상황이라든지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요. 시장에서 뭐를 잡아요? 중심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뭐다? 나의 마음의 심리를 잡는다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주가 급락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이제 올해 8월 달입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이렇게 장대 연봉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은 코스닥 차트인데 코스피 차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 급락이 나왔었어요. 그럼 이렇게 주가 급락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어떻죠?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의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당황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급락치고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급락은 가짜 급락일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셨다면 이 시장을 또 기회로 삼아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모르셨다면 분명히 이 급락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의 급락이 나오면 바로 이러한 기사가 나옵니다. 자, 증시 대폭락 패닉,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 발동. 어때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멘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폭락, 금융당국 긴급 시장 점검 회의까지 했다. 역시 무시무시합니다. 주식시장 급락과 관련해서 긴급 시장 점검 회의까지 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어때요? 굉장히 불안하죠. 근데 급락이나 급등 때 나오는 기사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럼 일단 급락이 나오면 이 정도의 급락이 나올 만했나? 혹은 이 정도의 급등이 나올 만했나? 냉정하게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분석하시는 겁니다. 그럼 아까 돌아가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8월의 급락은 분명히 과도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급락할 이유는 아니었는데 급락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도 많이 동반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가가 빠르게 회복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량에 대해서 아셨다면 혹시 시장에 휘둘리지 않는 마인드를 가지셨다면 이런 급락을 기회로 삼으실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를 배우면 이런 급락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심리입니다. 어떤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심리만 가지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 어때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두려워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두려움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가가 급락하면 결국은 점점 싸지는 거예요. 가격 매력은 커집니다. 근데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을까? 그럼 요거를 노려보고 있는 게 정상적인 제대로 된 투자고요. 떨어지니까 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다. 나 안 해. 다 내팽개쳐. 그러면 다시 반등하는 시장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없겠죠. 누구나 주식을 사고 주식에 물릴 수도 있고 생각보다 과도하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락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겁니다. 종목에 대해서 학습이 확실하게 돼 있다면 불안하지 않게 보유하시면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수도 있어요. 지금 코스피의 펀더멘털은 역대급 저평가입니다. 반등하는 시기를 언제 잡을까? 요걸 노리시는 게 필요하지 다 포기하고 던져버릴 시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심리에 휘둘리지 말자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럼 성공적인 주식 매매를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 분석, 아주 중요하죠. 제3자의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봤을 때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부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자. 왜 부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돈 있는 수급입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시장을 움직이지 개인이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돈이 많은 외국인 투자자라면, 돈이 많은 기관 투자자라면 어떻게 할까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부자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유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과 같은 급락장에는 여유가 거의 없어집니다. 하지만 언제나 여유를 가지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언제 여유가 없어질까요?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때, 신용, 미수 이런 거 쓰시면 여유가 없어집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본인 자금을 넘어서는 투자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내가 단타를 정말 너무 잘해. 그래서 신용 미수 며칠만 쓸 거야. 이러신 분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일반 투자자 분이시라면 절대로 신용 미수 쓰지 마세요. 신용 미수를 쓰는 순간 여유가 없어지고 여유가 없어지는 순간 투자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은 생존이에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일단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자, 급락해서 내 계좌가 반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거 복구될까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가락을 독사에게 물리면 손가락을 자르셔야 돼요. 손가락을 자르지 않으면 손가락, 손, 팔, 그리고 심장까지 독이 와서 목숨을 잃게 될 겁니다. 손가락을 자를 수 있는 걸로 막을 수 있는 걸 목숨을 잃으면 안 되겠죠. 5%, 10% 손실 볼 수 있어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토막 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살아남다 보면 큰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전략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객관적으로 분석하라 한번 볼게요. 누구에게나 끌리는 종목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끌리는 종목이 있는데 이걸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높은 수익을 준 기업, 긍정적으로 보는 업종이나 섹터 혹은 뉴스에서 자주 노출되는 기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5번 샀는데 5번 다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생기나요? 너무 사랑스럽죠. 그죠? 언제든 나에게 수익을 줄 것만 같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6번째 살 때도 에코프로가 나한테 수익을 줄까요?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죠. 나에게만 좋은 종목은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혹은 나에게만 좋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았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수익을 많이 안겨준 종목이라고 해서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투자는 언제나 투자로만 보셔야지 투자를 종목에 대한 사랑으로 바꾸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10번, 100번 수익을 준 종목도 101번째 큰 손실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기쁜 경험을 가져가지 마세요. 투자는 항상 그때그때 별개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좋아할 기업을 결국은 매수하셔야 되는데 남들이 좋아할 기업이란 뭘까요? 객관적으로 좋은 기업이 남들이 좋아할 기업입니다. 실적이 좋거나 같은 섹터 내 낮은 PER 혹은 낮은 주가 위치 혹은 성장 모멘텀 이런 분석들을 철저하게 하셔야 남들이 좋아할 종목을 매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종목이라는 건 뭐예요? 객관적으로 좋은 종목입니다.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수익을 얼마나 줬든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든 필요 없어요. 결국은 남들이 좋아하는 종목. 그렇다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좋은 종목. 실적, 모멘텀, 수급 이런 것들 모두 다 객관적인 데이터죠. 항상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부자의 관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은 결국 누가 움직여요? 돈 있는 사람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종목 토론방 가지 마세요. 네, 종목 토론방 가시면 개인 투자자 분들만 이제 계속 채팅을 치고 계십니다. 그죠? 의견 필요 없어요. 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종토방에 들어가서 개인 투자자의 의견을 볼까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 외국인 혹은 부자들이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에 주목하셔야 돼요. 자, 수급 분석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수급 분석을 볼 때 개인 수급 분석이라는 전략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 분석은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시장을 움직이니까요. 네, 개인 수급은 분석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기관의 연속 순매수,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순매수 이런 것들을 통한 수급 전략은 유효하지만 개인의 수급을 분석하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을 움직이는 수급 주체를 보자.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떤 종목을 안 해요? 초소형주 이런 거 안 해요. 네, 거래 없는 거 안 합니다.
그럼 이거 사서 백날 기다려봤자 올라가는데 하세월이고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살만한 종목을 사시는 게 좋아요. 시장에서 너무 심각하게 소외된 기업은 그냥 제외하고 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언제나 여유를 가져라 말씀드렸죠? 네, 투자를 망치는 이유는 뭡니까? 조급함입니다. 빨리 수익을 내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계속 내는 것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 뒤에 말씀드릴 건데 현금은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예요. 왜 제가 이걸 적었냐면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나 빨리 사야 되는데 이 현금 가지고 있으면 손해인 것 같고 하루라도 빨리 주식 사고 싶고 그러다가 아무거나 덜컥 잘못 삽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걸 기회비용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기회를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현금은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세요.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복리의 힘을 믿으세요. 요거는 정말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내가 투자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 수익을 내면은 수익금이 얼마죠? 네, 100만 원입니다. 네, 심플하죠? 그럼 이 100만 원을 더하죠? 그러면 투자금은 얼마가 됐습니까? 1,100만 원이 됐습니다. 불어났죠, 10%가. 그럼 1,100만 원의 10%는 얼마죠? 110만 원입니다. 똑같이 10% 수익인데 수익금은 더 커졌죠. 그럼 요 수익금을 여기다가 덮으면요. 네, 1,210만 원이 되죠. 여기서 10% 수익을 또 내면 121만 원입니다. 작은 수익을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수익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면서 큰 수익이 되는 겁니다. 원금을 조금씩 불려나가세요. 한 번에 상한가 먹는 거 이런 거 집착하지 마세요. 상한가 내가 오늘 먹었어요? 내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못합니다. 연간 적정 수익만 꾸준히 노리세요.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뭐 연 20% 수익을 낸다. 엄청 잘하는 겁니다. 그죠? 10%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이게 우스우세요? 이거 계속 쌓아나가다 보면 큰돈 됩니다. 워렌 버핏도 연평균 20% 안팎의 수익밖에 못 냈어요. 하지만 그게 복리로 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익이 되는 겁니다. 작은 수익을 무시하지 말자. 여기 써있죠? 작지만 확실한 수익을 노리세요. 5% 수익, 3% 수익도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모든 종목은 벌 수 있는 이익보다 잃을 수 있는 손해를 또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자, 주식 투자를 할 때 왜 힘드냐? 내가 매수한 게 올라가지 않으니까 힘든 거죠. 그게 힘든 이유는 뭐다? 올라갈 생각만 하고 주식을 사니까요. 근데 주식을 살 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주식을 사는데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시나리오를 다 세우고 사시면 주가가 하락하든 떨어지든 횡보하든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덜컥 매수해놓고 안 올라가면 당황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걸 버리셔야 돼요. 내가 산 주식이 언제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미리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락하면 어떻게 하겠다. 혹은 뭐 손절하겠다. 추가 매수하겠다. 이런 전략을 설정하고 진행을 하시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도 뒤에 좀 더 나올 거고요. 자, 최저점 매수와 최고점 매도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도 집착하지 마세요. 공부를 하시면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발바닥에 사서 머리에 파는 건요.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저도 못하고 아무도 못합니다. 100년 공부해도 그것은 못합니다. 최저점에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저점 매수를 했는데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추가 매수를 하든 손절을 하든 선택이지만 최저점이라고 장담하고 매수하시는 건 말도 안 되죠. 예측 매매는 운으로 맞을 수는 있어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수익을 거두세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았으면 엄청 잘한 겁니다. 판 거 더 올라간다고 후회하지도 마세요. 욕심 부리는 순간 투자에서 뭐가 됩니까? 투기가 됩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으세요. 네, 발바닥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는 아무도 팔 수 없고 그렇게 팔았다? 운입니다. 절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도한 종목은 좀 잊으세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매도한 종목의 주가를 자꾸 봐요. 근데 매도한 다음에 떨어지면 기분 좋아하고 그죠? 올라가면 기분 나빠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승했거나 하락했다고 해서 수익률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매도한 종목을 다시 볼 때는 언제냐? 바로 요겁니다. 재매수를 고려할 때. 재매수를 고려하실 때는 매도한 종목을 다시 봐도 돼요. 네. 근데 이게 아니다. 이 종목 버리고 난 이제 끝났어. 라면 포지 좀 마세요. 그 종목 주가 좀. 그 종목 주가 보셔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주가에 따른 투자 심리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요 검은 선이 주가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기분 좋다. 근데 하락하니까 추세가 깨져서 차익 실현 이제 했습니다. 차익 실현을 했어요.
차익 실현 하시면 재매수할 거 아니면 안 봐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꼭 봅니다. 매도한 다음에 궁금해서. 매도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거 후회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왜 팔았지? 다시 올라가는데. 후회하지 마세요. 추세가 깨졌으니까 매도하셨으면 잘한 겁니다. 잘한 거. 잘한 건데 다시 올라간다고 후회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오히려 이게 올라가다가 전고점까지 돌파하면 이게 뭐가 돼요? 이게 N자형 패턴이 되죠? N자형 패턴이 돼서 여기서 신규 매수를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매수하실 수 있으면 상위 5%의 실력자입니다. 매도한 종목이 올라가서 다시 매수한다.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매매를 하셔야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재매수를 하실 때만 차트를 보시고 종목을 보시는 겁니다. 매도한 다음에 버릴 건 보지 마시고. 근데 이 종목은 좋은데?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가. 배아파만 하지 마시고 다시 사시면 됩니다. 자, 주식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 하루에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금이라고 해볼게요. 금값 많이 올랐죠? 실물 금을 하루에 샀다 팔았다 또 샀다 팔았다 돼요? 안 되죠? 뭐 금은방을 가서 거래하든 거래소를 가서 거래해야 돼요. 번거로워요. 수수료도 있어요. 근데 주식은 수수료나 세금 부담이 굉장히 적죠. 하루에 샀다 팔았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도한 종목 올라오면 또 사시면 됩니다. 또 꺾이면 파세요. 올라오면 사시고. 추세대로만 대응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매수 매도가 간편하다는 특성을 이용하세요. 단타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단타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매도와 매수가 유연한 걸 이용해서 매도한 종목이 올라가면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차익 실현을 여기서 하면 떨어지니까 기쁘죠. 이거 기뻐하지도 마세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니까. 그래서 기쁘다가 다시 올라간다. 근데 이 종목이 좋아. 그럼 재매수를 하시면 돼요. 이거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별로 없습니다. 내가 매도한 종목을 재매수하는 건 상당히 큰 용기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좋다면 바닥 찍고 반등할 때 재매수를 하세요. 이런 용기를 가지셔야 수익을 쌓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볼까요? 그래서 손절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매수했는데 주가 하락하잖아요. 아이고 기술적으로 차트 무너졌다. 손절! 손절했는데 손절하자마자 기가 막히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환장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후회를 하실 수도 있고 재매수를 하실 수도 있어요. 뭘 하셔야 될까요? 후회를 하시는 게 맞아요? 재매수를 하시는 게 맞아요? 당연히 재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해봤자 뭐 매도한 거 달라집니까? 수익률 하나도 안 달라집니다. 근데 내가 이 종목 분석 참 잘했는데 이상하게 계속 떨어져서 손절을 했네? 손절을 했는데 재수없게도 손절하고 바로 올라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재매수 다시 하시면 됩니다. 자, 주식의 장점은 뭐다? 유연한 매매. 매도한 종목 1시간 뒤에 다시 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재매수 안 하면 기업 분석 안만 하면 뭐예요? 손절한 다음에 올라가는 건데 아무 의미 없죠? 재매수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볼까요? 알테오젠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던 종목인데 내가 운 좋게 뭐 여기서 샀다. 근데 이제 추세가 안 깨졌으니까 여기까지 갖고 갔다가 여기서 차익 실현했어요. 그럼 수익 이만큼 먹었잖아요. 엄청 잘한 겁니다. 그죠? 그 뒤에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기분도 좋겠죠? 근데 요건 의미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어쨌든 매도한 다음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하락하던 주가가 여기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러면 이거 계속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알테오젠이란 종목을 기가 막히게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사서 이만큼밖에 수익을 못 먹었더니 이만큼이 올라가 버렸어요. 배 아프죠? 배 아파하실 거 없습니다. 여기서 재매수를 하시면 돼요. 전고점 돌파하기 때문에 재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 먹고 여기서도 이만큼 먹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결국은 뭐죠? 용기입니다. 용기. 무슨 용기? 매도한 종목을 다시 살 수 있는 용기. 근데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와요? 결국은 내가 기업 분석을 철저하게 했을 때만 이런 용기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이 또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또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습관적인 부분인데 주식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성적인 판단. 요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감정에 약해요. 그래서 평생 연습해도 어렵습니다. 저라고 쉬울까요?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저도 평생 연습하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내가 주식을 큰 돈을 샀는데 이게 떨어지고 올라가는데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다? 네,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처음 세워둔 전략대로 그대로 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매수와 매도는 시장이 얘기합니다. 매매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목돈이 있는데 주식 하나 사볼까? 뭐 사볼까? 요거 사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매수하려고 했던 종목이 매수 타이밍. 그게 기술적인 타이밍이든 시장적인 타이밍이든 시장이 줄 때 하는 겁니다. 시장은 언제나 뭐라고요? 네, 공을 던집니다. 야구로 따지면. 그 공을 다 칠 필요는 없어요. 볼은 안 쳐야 되죠. 스트라이크도 좀 이상하게 오는 건 안 칩니다. 그죠? 정확한 스트라이크 존에 왔을 때 배트를 휘두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모든 공을 다 칠 필요 없어요. 매일매일 매매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돈은 준비되어 있는데 한 달간 매수할 만한 종목이나 타이밍이 없어. 초급해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기다리면 기회는 옵니다.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기회는 잡을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조급해하지 말자와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 잃어도 되는 돈은 없습니다. 당연하죠. 여긴 깨끗한 지폐, 여기는 뭔가 이제 봉지에 시장에서 이제 받는 돈 같은 느낌인데 어떤 돈이 더 좋아요? 뭐 액수만 똑같으면 가치는 똑같아요. 그죠? 내가 쉽게 돈을 벌었다고 해서 쉽게 투자하지 마세요. 네, 항상 어렵고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저는 길을 가다가 10,000원을 주셔도 함부로 안 씁니다. 네, 그건 저의 성격일 수도 있는데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얻은 돈도 철저한 분석으로 정말 치열하게 매매하세요. 그렇게 수익을 쌓아가야 그런 수익을 평생 쌓아가야 큰 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초심자의 행운을 주의하세요. 이 초심자의 행운이 언제 왔어요? 코로나19 때. 그죠? 그때 정말 주식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다가 큰 돈 버신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 지금까지 살아남았을까요? 80~90%는 그때 번 돈 이상으로 잃었습니다. 자, 처음 주식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그때는 내가 주식에 천부적인 재질을 타고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수익 받지? 경계를 하셔야 돼요. 경계를. 네, 초심자의 행운. 내가 주식 실력이 얼마 안 되는데 주식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다음에 그런 매매를 하시면 반드시 부러집니다. 초기 투자 습관은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처음에 주식하실 때 돈을 잃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럼 주식시장이 무서운 걸 알거든요. 제가 사실 그런 케이스예요. 제가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 돈을 계속 잃으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부도 필요하고 시장도 알아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책도 보고 이제 많이 이제 뭐 연습도 하고 네, 이러면서 이제 온 건데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처음에 돈을 벌면 초기에 버릇이 잘못 듭니다. 그냥 막말로 말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주식을 잘 모르는데 주식으로 돈을 크게 버셨다. 기뻐할 게 아닙니다. 그거는. 네, 경계하셔야 돼요. 그 매매 다음에 하면 반드시 부러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상승 가능성과 하락 가능성이다. 자, 매수 단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거 매수 단가에 자꾸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승 확률이 높으면 그냥 주식을 보유하면 됩니다. 그죠? 하락 확률이 높으면 매도하면 돼요. 이게 전부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매수한 종목 10,000원에 샀는데 9,000원 갔다가 10,000원 되잖아요. 그럼 그냥 팝니다. 왜? 아이고 손실 피했다. 근데 그런 종목이 15,000원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종목 뭐 물렸다가 회복됐을 때 무조건 본전에서 매도하지 마시고 그 이후의 흐름이 어떤지를 좀 보세요. 그래서 본전에서 팔고 후회하시는 분 많거든요. 지금부터 시작일 수 있어요. 10,000원에 샀다가 9,000원 갔는데 10,000원 회복되고 그때부터 20,000원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 본전, 내 매수 단가에 집착하지 마세요. 네, 상승 확률이 높으면 보유, 하락 가능성이 높으면 매도.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된다. 앞서 말씀드렸죠. 중요합니다. 매수하고 당황하는 이유가 뭘까? 매수하고 올라가면 당황 안 하겠죠. 하락하면 당황합니다. 왜 당황할까요? 내가 산 종목은 무조건 오를 거야만 생각하니까요. 주식시장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분석해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하락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렸죠. 미리 세우셔야 돼요. 미리. 자, 상승하면 하락하면 횡보할 걸. 뭐가 두렵지 않다고요? 미리 준비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단타로 진입하셨다가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분 계시는데 이게 진짜 최악입니다. 최악. 오늘 사서 내일 팔려고 매수를 했는데 내일 안 올라가니까 모레 가고 글패 가고 그러다가 마이너스 20% 갔는데 1년 끌고 가고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 그때 가서 뭐라고 합리화하래요. 나는 장기 투자자야.
네, 말도 안 됩니다. 단타로 들어간 건 단타로 끝내셔야죠. 장기 투자는 내가 처음부터 길게 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매수하고 분할 매수도 하고 이게 장기 투자입니다. 단타로 물려서 끌고 가는 건 그냥 물린 거지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근데 장기 투자라고 합리화하지 마세요. 단타로 하셨으면 단타로 끝장내야 됩니다. 벌든 못 벌든. 아셨죠? 그래서 물린 종목 끌고 가시면은 결국 계좌는 녹아내립니다. 그 시장은 항상 변해요. 그래서 시장에 맞는 유연한 매매가 필요하고 주식 공부의 핵심은 이제 원리가 필요합니다.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고 응용이 불가한 기법은 껍데기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심리 강의는 결국 원리예요. 뿌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요.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이 뿌리를 가지고 나만의 전략을 위에다가 세우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그 뿌리를 잡아드리는 겁니다. 이건 결국은 주식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 원리를 가지고 응용하시면 되고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하기가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포트 구성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 목적은 결국 수익을 얻기 위함이다. 당연하죠. 아닌데요. 나는 재미로 그냥 주식하는데요. 네,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주식으로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그냥 재미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중요한 건 뭐다? 종목 수익보다 계좌 수익입니다. 내가 한 종목 사서 100% 먹었는데 그 종목 비중이 5%밖에 안 돼. 그럼 계좌 수익이 돼요? 안 되죠? 내가 한 종목을 사서 10% 수익을 받는데 비중이 30%야. 그럼 계좌 수익이 되나요? 됩니다. 그죠? 이게 비중에 따라서 달라요. 물론 100%까지 먹으면 좀 크니까 되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비중이 작으면 큰 수익을 내도 계좌 수익까지 이어지지가 않아요. 비중이 크면 적게 수익 내도 계좌 수익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다? 종목 수익이 아니라 계좌 수익입니다. 그리고 그 계좌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포트 구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향에 따라서 뭐 1억을 하시는데 1억 그냥 한 종목에 막 집어넣으시는 분도 있고 나는 분산 투자자야 라고 하면서 1억 막 50종목에 막 백화점 꾸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국 두 개 다 수익을 장기적으로 낼 수는 없어요. 포트를 구성하셔야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포트 구성의 기본 원리는 뭐냐?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포트폴리오가 왜 필요한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확률론적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상승 확률이 66%인 종목에 대한 매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 종목 샀을 때 그 종목으로 수익 낼 확률은 얼마죠? 66%입니다. 그죠? 반대로 하락할 확률은 33%. 그죠? 66.666%로 상승하고 33.333%로 하락합니다. 그럼 상승 확률이 높은 건 맞아요. 하지만 하락 확률 33%라는 게 무시할 만큼 적나요? 아니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상승 확률 66%인 세 종목에 투자하면 어때요? 두 종목 상승, 한 종목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나는 수익을 봤어요? 안 봤어요? 똑같은 비중, 똑같은 수익률이라고 할 때 봤죠? 네, 똑같은 비중 종목의 10% 수익 두 종목, 한 종목 마이너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수익이잖아요. 한 종목에 몰빵했으면 33% 확률로 수익을 못 봐요. 세 종목에 분산 투자했으면 웬만하면 수익 봅니다. 이게 뭐다? 포트폴리오의 필요성입니다. 몰빵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포트를 구성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어요. 금리, 인플레, 전쟁, 경기 침체. 이건 조절 못합니다. 이거 내가 공부한다고 뭐 어떻게 해? 뭐 공부한다고 뭐 전쟁 막을 수 있어요? 침체 막을 수 있어요? 인플레 막을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돼요. 하지만 포트를 분산하면 이거 피할 수 있어요. 밑에 경영진 횡령, 파업, 법적 소송, 대규모 유종. 이런 것들을 정말 생뚱맞게 진행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선 뒤통수 맞는 건데 종목을 분산하시면 이런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종목을 분산해서 가셔야 이런 위험으로부터 좀 더 이제 피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위험 중에 비체계적 위험을 회피하고자 뭘 한다고요?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깨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의 반복인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마이너스 50%의 계좌 손실을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플러스 100%의 계좌 수익이 필요합니다. 이게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거? 나는 마이너스 50%인데 그럼 50% 수익 나면은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계좌가 처음에 박살이 나면은 복구가 거의 안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마이너스 50% 손실 보신 분들이 그다음부터 정상적인 투자를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그때부터는 이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한 종목 몰빵하거나 뭐 테마주를 타거나 이래요. 왜? 빨리 원금을 회복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빨리 원금을 회복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마이너스 50%가 나셨어도 공부하시고 분산 투자하시고 분할 매매하시고 체계적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100% 원금을 회복하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죠? 5년 내로 회복하면 잘한 겁니다. 그죠? 5년 내로 회복하기도 쉽지 않고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정말 운 좋게 테마주 타서 마이너스 50%한 방에 복구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때부터 그분이 정상적인 투자를 하실까요? 아니요. 더블 수익을 금방 낸 사람이 정상 투자로 못 돌아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마약을 한 번 한 사람이 앞으로 마약 없이 생활을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계좌 수익이 어떻게 돼요? 들쑥날쑥, 들쑥날쑥, 들쑥날쑥 하겠죠? 이게 재산 형성이 궁극적으로 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반드시 깡통차입니다. 왜? 내 계좌는 한정돼 있는데 시장도는 무한이니까요. 내가 이제 카지노에 가서 카지노를 합니다. 도박을 하는데 뭐 승률이 한 55%라고 해볼게요. 엄청 잘하는 거죠. 근데 확률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벌었다 잃었다 벌었다 잃었다 뭐 올인도 했다가 말았다가 결국은 누가 깨질까요? 내가 깨집니다. 카지노의 돈은 무한이고요. 내 돈은 유한해요. 유한과 무한이 끝도 없이 싸우면 반드시 유한이 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가 나도 체계적인 투자로 회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땀 흘려서 100% 복구하고 그때부터 수익이 쌓이는 겁니다. 근데 보통 반토막 나면 이성을 잃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처음부터 그냥 50% 계좌 손실을 내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철저하게 뭐 분산 투자, 뭐 포트 투자, 그다음에 실적이라든지 객관적 분석, 고점에서 따라잡는 건 안 되고 테마주 편승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서 매매하시면 50% 깨질 일이 없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런 일을 만들지 말아야겠죠. 하지만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힘들어도 체계적으로 회복하셔야지 한 방에 복구하겠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복구가 안 돼도 문제고 돼도 문제입니다. 자, 수익을 내지 않는 내는 것보다 손실 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꾸준하고 안정적인 계좌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는 어떤 종목을 살 때 웬만하면 좀 길게 가져갈 종목이면 이 종목으로 몇 프로 먹을까? 이걸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종목을 샀을 때 최대 이 종목이 어디까지 하락할까? 이걸 생각합니다. 그럼 종목이 하락해도 당황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추매가에서 추매하고 기다릴가에서 기다리고 혹시나 종목에 변수가 생기면 오케이, 이건 내가 틀렸다. 손절, 다른 종목 보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손실이 나지 않을 종목을 사요. 그러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납니다. 때론 수익이 적겠죠. 때론 수익이 많겠죠. 하지만 이걸 계속 쌓아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시 못합니다. 앞서 제가 복리효과 말씀드렸죠? 복리효과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어요. 작지만 확실한 수익을 노리세요. 주식을 살 때 수익을 내는 것보다 손실을 보지 않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계좌를 언제나 지키세요. 그래야 코로나 같은 큰 기회를 맞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유동성 효과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주식시장의 폭발적 성장 환경이 우리가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내내 안 올까요? 아니요. 최소한 3번에서 4번의 큰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네, 경제라는 것은 순환하고요. 전염병과 전쟁과 이런 특수한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큰 기회를 잡으려면 일단 뭘 해야 될까요?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생존입니다. 생존. 일단 생존을 하고 있어야 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죠. 그 전에 죽어버리면 큰 기회가 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요즘에 이제 뭐라고 하죠? 네, 포모라고 하죠. 포모. 네, 소외되는 현상을 철저하게 겪으실 겁니다. 그런 현상을 피하려면 살아남으세요. 남들 돈 벌 때 못 벌고 있어도 괜찮아요. 살아남아 있으면 기회는 옵니다. 네. 특히 지금과 같이 어려운 국장 환경에서는 공부를 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요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종목수 조절이 좀 필요한데요. 이게 또 중요해요. 강세장에서는 종목수를 늘리는 게 유리합니다.
그 약세장이나 변동성 장에서는 종목수를 압축하는 게 기본 전략이에요. Why? 왜 그럴까요? 강세장에서는 왜 종목수를 늘리는 게 좋을까? 약세장에서는 왜 압축하는 게 좋을까? 자, 강세장이라는 건 뭐죠? 올라가는 종목이 내려가는 종목보다 많을 때, 그게 강세장입니다. 약세장은요, 반대죠. 보통의 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을 때, 그게 약세장입니다. 그럼 강세장에서는 대략적으로 좋은 종목 한 10종목 사놓잖아요? 웬만하면 수익이 납니다. 왜? 올라가는 종목이 한 70%면 내가 10종목 샀을 때 7종목은 올라갈 거잖아요. 웬만하면 수익 나요. 근데 약세장에서는 내가 종목 수가 많으면, 안 그래도 시장에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은데 내가 종목 수까지 많아버리면 내가 많은 종목이 대부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약세장에서는 종목 한 두세 종목, 정말 그 시장의 주도주나 핵심 종목만 단촐하게 압축해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일반적으로 많고 상승하는 종목이 적으니까 그 적은 상승 종목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종목이 많으면 안 되겠죠. 네. 강세장에서는 대충 그냥 기관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만 사도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강세장에서는 종목수를 늘려야 되고요. 약세장에서는 종목을 압축해야 되는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지 아세요? 반대입니다. 반대. 왜 반대일까요? 강세장에서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약세장에서는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러냐? 강세장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이렇게 플러스 나잖아요. 다 팔아요. 플러스 나면 팔고, 플러스 나면 팔고. 없어요, 종목이. 강세장은 계속 이어지는데. 반대로 약세장에서는 마이너스가 찍히니까 못 팔아요. 물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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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 왕창. 이러면 수익이 안 나겠죠? 계좌가 높겠죠?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강세장에선 종목이 많아야 되고 약세장은 종목이 적어야 돼요. 지금 약세장이죠. 어때요? 종목이 적어야 됩니다. 지금 많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이미 물리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부터라도 압축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10종목 물려 있잖아요. 최소한 5종목은 손절하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됩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내가 생각하는 알짜로 종목을 압축하세요. 자, 10종목이 물려 있으면 아마 현금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그중에 5종목 손절하면 현금이 생기시죠? 그 생긴 종목으로 이 5종목에 대한 추매 타이밍을 노리세요. 그 상승장이 왔을 때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물린 10종목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나중에 강세장 와도 회복 안 됩니다. 왜? 회복하는 종목이 있고 회복 못하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압축하셔야 돼요. 지금 약세장이기 때문에 종목 정말 백화점처럼 많고 물리신 종목들도 많을 건데 지금이라도 압축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약세장에서는 종목 압축이 기본 전략입니다. 손절하시고 현금 확보하시고 조금 더 똘똘한 놈으로 추매하시고 그럼 강세장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뭐라고요? 강세장에서는 종목수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네, 약세장에서는 혹은 변동성장에서는 종목수를 뭐라고요? 네, 압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안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포트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포트를 그럼 무리해서 가져가야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네, 무리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는 마세요. 오현진이 여기서 강세장에서는 종목 많이 가져가래, 약세장에서는 적게 가져가래 해서 무조건 지키시라는 거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강세장인데 내가 종목이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현금 가지고 계세요. 네, 현금은 언제나 기회가 되니까요. 매수하기에 적당한 종목이 한두 개밖에 안 보여. 그럼 그냥 한두 개만 사세요. 네, 그마저도 안 보여. 현금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현금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남들보다 늦게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늦게 잡으면 어때요? 늦게라도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뭐 로또 당첨 늦게 되면 어떻습니까? 늦게라도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익 좀 늦게 보면 어때요? 늦게라도 수익 보면 되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건데요. 주식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요. 그죠? 네, 그래서 매수하기 적당한 종목이 한두 종목에 불과하다. 네, 종목에 대한 집중 매수나 일부 현금 보유 등 유연하게 네, 주식 투자자는 대나무 같으면 안 됩니다. 좀 휘어져야 돼요. 대나무도 좀 휘어지나요? 네, 휘어져야 돼요. 어쨌든 조금 휘어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 유연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포트가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포트를 짜라? 아닙니다. 포트 짤 만한 종목이 없으면 짜지 마세요. 네,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니까요.
자, 비중은 비슷하게 가시면 되지만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비중이 소수에 너무 치우치면 분산 효과가 떨어져요. 포트를 구성했는데 한 종목에 뭐 80% 몰빵돼 있고 나머지 5종목을 뭐 2%씩 갖고 있다. 이거는 포트가 아니에요. 그죠? 한 종목 20%, 한 종목 25%, 한 종목 15%. 이거는 포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소수 종목에 치우치면 분산 효과가 떨어져요. 다만 이제 종목에 대한 기대치만큼의 비중 분산 전략은 유효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저울처럼 너무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비슷하게 맞추셔야 앞서 말씀드렸던 위험의 회피가 일정 부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비중 전략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는 없지만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도 말자. 적당히 분산하자. 요 말입니다. 그리고 분할 매매도 포트폴리오 전략 중에 하나예요. 매수할 때 한 번에 매수하라는 법 없잖아요. 나눠서 매수하세요. 리스크 줄이는 법입니다.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누가 한 번에 매도하라고 강요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눠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시장이나 종목에 대한 판단이 헷갈릴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물론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를 하시면요. 수익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당연하죠. 내가 1차 매수만 했는데 종목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일부만 매도했는데 종목이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일괄 매수, 일괄 매도보다 수익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높죠? 안정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시장에서 살아남고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수익률은 떨어뜨리겠죠? 하지만 성공률은 엄청나게 끌어올립니다. 수익률 높은 전략 말고요. 성공률 높은 전략을 쓰세요. 그게 결국 계좌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매매는 분할 매매가 좋다.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의 매매는 분할 매매가 좋다.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의 매매는 분할 매매가 좋다. 급등 후 눌림목을 피하기 위한 매매는 분할 매매가 좋다. 그리고 분할 매매는 뭐죠?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내가 1차 매수만 했으면 그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조금 샀지만 어쨌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하락하면 나 1차 매수니까 2차 매수 언제 하지? 기회를 보겠죠. 그죠? 근데 일괄 매수를 해버리면 추매할 돈도 없으니까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그냥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면 심리가 흔들려요. 근데 분할 매매는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니까 분할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매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매매를 타이밍을 내가 기가 막히게 잘 잡아. 그러신 분들은 일괄 매매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단타를 한다. 단타는 분할 매매를 잘 안 해요. 보통 이제 단타는 일괄 매수해서 빨리 이제 승부를 내기 위한 방법이니까 단타는 분할 매매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런 매매가 아니고 내가 뭐 어떤 종목을 모아간다라는 관점에서 보든지 혹은 한 1년, 2년 정도 한 중기 혹은 장기로 가져갈 생각이 있다라든지 이럴 때는 분할 매매를 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수익률 떨어지는 거 겁내지 마세요. 성공률을 높이는 게 1번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1차 매수하고 올라가면 아쉽지만 어때요? 벌었잖아요. 그런 거 앞으로 계속 쌓아가시면 됩니다. 적은 수익률, 적은 수익금 괜찮습니다. 벌었으면 된 거예요. 그거 반복하면 되죠. 그러면 쌓입니다. 어떤 효과로? 복리 효과로. 그죠? 자, 포트 구성 시부터 종목별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중요해서 반복해서 또 말씀드려요. A 종목을 10,000원에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뭐 전략을 일단 세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볼 때 이거 한 12,000원은 갈 것 같은데 펀더멘털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12,000원 갈 것 같은데 잡아요. 이거 잡는 분들은 많으세요. 근데 문제는 이 밑에 걸 안 잡아요. 추가 매수나 손절가를 안 잡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 전략 필요 없어요. 자, 내가 10,000원에 매수해서 12,000원에 팔아야지? 요건 생각해요. 근데 하락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 안 하면 하락하고 당황한다니까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표가도 설정하시고 추매할 거면 추매가도 설정을 하세요. 뭐 손절가도 설정을 하시면 또 좋고요. 그럼 기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12,000원 가면 차익 실현 딱 하고 9,000원에서 추매, 오케이. 추매한 다음에 올라가면 차익 실현 더 커졌다, 수익. 그죠? 근데 만약에 좀 아쉽게 손절이 됐다. 오케이. 좋아. 계좌 손실 봤지만 뼈가 부러지진 않았어. 손가락 자르는 걸로 버텼으니까 다음 기회에 만회하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할 때부터 전략을 설정하시면 종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횡보하든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력이 조금 더 되신다면 이 전략을 수정하실 수도 있죠. 네. 목표가 12,000원에서 이거 기술적으로 더 갈 것 같은데? 혹은 이거 수급이 좋다. 13,000원 올려.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언제나 실력이 좋아졌을 때 얘기입니다. 실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거 정말 칼같이 지키셔야 돼요. 네. 칼같이 지키셔야 되고 내가 실력이 향상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주가가 올라갈 때 목표가를 계속해서 높여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주식뿐만이 아니라 다 똑같아요. 중요한 게 객관화거든요. 객관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주식 투자에 적합한 사람이냐, 혹은 내가 단타 매매를 좋아하는 사람이냐, 스윙 매매를 좋아하는 사람이냐, 이슈 매매를 좋아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아셔야 매매 전략을 정확하게 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객관화. 나의 실력에 대해서 객관화 시키시고요. 나의 성격에 대해서 객관화 시키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마다 일괄 강의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성향이에요, 성향.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주의 성향이고 좀 중장기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아요.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단타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단타를 좋아하시면 단타 매매에 특화가 돼야 됩니다. 단타 하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손절입니다, 손절. 단타는 익절도 많지만 손절도 많아요. 근데 익절은 쉽지만 손절은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손절을 기계적으로 탁탁탁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단타 성향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보고 그 성향에 맞는 공부를 하시고 그거에 특화되셔야 됩니다. 네, 그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칼과 총 중에 뭐가 더 세요? 총이 더 셀 수도 있지만 바로 앞에 붙어 있으면 칼이 더 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쓰고 싶으면 칼 쓰는 법을 연습하셔야 되고 총을 쓰고 싶으면 총 쏘는 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자기의 매매 성향을 파악하고 그 성향에 맞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오늘 강의는 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인데요. 제가 이거 한 3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네. 현금도 포트입니다. 현금 가지고 있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A 종목 뭐 한 30% 가지고 있고 뭐 B 종목 20% 가지고 있고 현금 50%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현금 있어서 뭐 사야 되는데 불안하다. 이거 뭐 사지? 조급해 하실 필요 없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A 종목 30%, B 종목 30%, 현금 종목 50%입니다. 현금도 포트폴리오예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수익은 안 나는 종목이에요. 그죠? 근데 괜찮아요. 왜? 손실도 안 나잖아요. 네, 손실도 안 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죠. 바로 C 종목을 매수할 수도 있고요. 혹은 B 종목이 좀 더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이게 현금이 없으면 추가 전략을 짤 수가 없어요. 종목만 100% 있으면 이게 하락하든 상승하든 일단 매도해야지 현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면 빌려와야 되는 건데 빌리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현금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모든 매매에서 한 30% 비중 정도는 현금을 갖고 계세요. 이 현금을 끝까지 안 써도 도움이 됩니다. 왜일까요?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돼요. 자, 이 종목 많이 하락했는데 더 떨어지면 난 더 살 수 있어. 더 사지 않더라도 도움돼요. 왜? 앞서 말씀드렸죠? 네,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게 뭐다?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매매를 하시던지 간에 한 30% 정도는 항상 보유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그러면 언제든 추가 매수 혹은 정말 내가 좋은 시장에서 강세장에서 풀베팅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전략들은 모두 다 현금이 있어야 가능한 전략이니까 현금에 대한 비중을 반드시 가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제 심리 강의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는 게 1번인데 내가 단타 성향이든 중장기 성향이든 뉴스 매매 성향이든 테마 성향이든 상관없이 오늘 강의는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정말 공부해야 될 부분은 산처럼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심리가 단단해야 이런 공부를 했을 때 내가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들을 좀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뿌리에 해당할 수 있는 심리 강의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근 시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어려운 시장, 뭐 좋은 시장, 뭐 안 좋은 시장 다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역사적으로 봐도 정말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시장은 또 기회가 됩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지식 열심히 쌓아 놓으시면 좋은 시장에서 충분히 차익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좋은 시장은 반드시 옵니다. 그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손실본 금액 다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개인 투자자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